안녕하십니까. J클래스 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주제통합 3번 지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통합 지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가와 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둘이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던지 반대되는 얘기를 하던지 이건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가부터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박애. 이 박애는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절대왕정을 철폐하고 국민주권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면서 프랑스 혁명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는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지배하고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리를 독점하였다. 하지만 혁명 이후 등장한 국민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속한 다수의 신분 중에서 제일 앞서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제일 앞서는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기능이자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정치와 사회제도를 변혁하려는 역동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그렇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프랑스 혁명의 목표와 국민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거, 그거 얘기한 거죠. 그 다음,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프랑스 혁명 정부는 새로운 역법 체계를 구성하였다. 자, 역법 체계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간과 날짜에 대한 날짜를 세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사용하던 그레고리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그러니까 태양력,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스며 있는 종교적, 봉건적 색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혁명 정부는 공화국이 성립된 날인 1792년 9월 22일을 원년 제1일로 하는 혁명력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였어요. 달력을 새로 만든 거죠. 자, 혁명력에서 1년은 12달로 구성되어 3달씩 4계절로 나뉘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레고리력은 한 달이 30일이나 31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혁명력에서는 평등이라는 혁명의 가치를 반영하여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하였대요. 자, 또한 한 달을 동일하게 10일씩 3주로 나누어서 한 주에 7일로 구성되었던 그레고리력과 차이를 보였다. 한 달을 동일하게 10일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3주가 있었던 거야. 자, 따라서 혁명력은 1년이 365일인 그레고리력과 비교했을 때 5일이 남게 돼요. 왜냐면 한 달을 30일로 하면 12달이라 그랬으니까 360일이고 이렇게 되면 5일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12월 30일과 다음에 1월 1일 사이의 5일은 달이나 날짜, 요일이 없어. 근데 그냥 존재하기는 하는 거죠. 정해진 뭐 달, 날 이런 건 없지만 혁명절, 노동절, 선행절 등의 기념일로 정하였다. 이것이 기념일이었네요. 혁명력은 12년 동안 사용되었는데 다른 국가와의 회담이나 교역에서 불편이 가중되었기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함에 곧 폐기되었다. 네, 물론 취지는 좋았지만 다른 나라들도 혁명력을 사용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나라랑 날짜가 안 맞으니까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곧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가만 읽어도 풀 수 있는 거.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혁명력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혁명력이 사용된 기간에는 그레고리력과는 다른 요일체계,
그레고리력은 일주일이 7일이고 혁명력은 10일이었죠. 그러니까 10일 요일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치? 월화수목금토일 가지고 안 되죠. 3일이 더 있는데. 다른 요일 체계가 적용되었겠군. 맞고요. 자, 2번. 혁명력이 시행된 후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는 프랑스의 기념일이었겠군. 자, 프랑스의 기념일은 언제였냐면요. 12월 30일 이렇게 있고요. 1월 1일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5일이 있기는 있어.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기가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가 기념일이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5일이 기념일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5일이 있긴 하지만 혁명력으로 따지면 날짜, 일, 요일 등이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번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구성한 이유 평등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맞고요. 4번. 프랑스 혁명 정부가 새로운 역법 체계를 만들 때 그레고리력의 내용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저 기념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레고리력이 365일이고 혁명력은 360일인데 그러면 그럼 우리는 1년을 360일로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 5일을 이제 채우려고 기념일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걸 보면 그레고리력의 내용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혁명력은 정치적 변혁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였긴 했지만 불편이 있었다 그랬지? 다른 나라와 교역에 있어서 특히 계속 유지될 수 없었다. 5번도 맞아요. 그럼 2번의 답은 2번. 할 수 있겠죠? 3번은 나에 대한 거고 4번도 나에 대한 거고 나를 읽어봅시다. 자, 나. 여기도 프랑스 혁명 얘기가 나오네요.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치? 어떤 여기 위에도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소수의 귀족, 성직자 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지배하거나 뭐 왕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어요. 프랑스 혁명은 정치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방면에도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는 기존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가장 규모가 크고 향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미터법의 제정이었다. 아까는 달력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미터법, 어떤 단위, 뭐 무게나 부피, 뭐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제정이었대요. 자, 미터법은 여기 나오네요. 길이나 너비는 미터, 부피는 리터, 무게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 체계이다. 이 도량형이 바로 뭐 부피, 뭐 길이 이런 거에 대한 단위에 대한 그 체계예요. 자, 혁명 이전 프랑스 전역에는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사용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야? 통일이 되지 않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어려웠고 시민들 또한 계속 바뀌는 단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혁명정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한다는 명분을 토대로 도량령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혁명정부의 과학자들은 도량령 통일을 위한 미터법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뭐를 기본으로? 십진법을 기본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약수가 많은 12진법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도량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다. 누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십진법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겼었던 거야. 그런 십진법을 사용해서 도량령을 통일하기로 한 거죠. 다음으로 논의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를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m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1m가 의미하는 이 기준이 뭐냐? 1m가 우리가 뭐 100c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아 겪었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했어요. 또한 과학적으로도 항상 일정하고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야 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도량형 통일. 첫 번째는 이제 십진법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기준인데 기준은 정치적, 과학적으로 객관적이고 일정해야 한다. 이거를 찾아야 했던 거예요. 이거를 만족할 만한 기준을. 자, 처음에는 위도 45도에서 진자가 1초 동안 움직인 길이. 굉장히 그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이거를 1m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어. 진자의 움직임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의 단위인 초를, 그러니까 진자가 지금 여기서 다른 색깔로 해보면 1초라 그랬는데 그럼 저 1초는 어떻게, 뭐가 1초냐? 라는 정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나온 게 뭐니? 고심 끝에 과학자들이 정한 단위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였다. 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를 보면요. 미터법 통일하면서 채택한 것, 뭐 십진법, 그 다음에 지구 이런 게 나오고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제기되었던 다른 아이디어들도 나와. 그러니까 시집이진법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엔 십진법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위도 45도 진자가 1초 이거를 1m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론은 지구로 하게 되었어. 이유는 얘기했지, 그지? 1초를 먼저 정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1790년 탈레라는 과학자겠죠?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북극에서 시작하여 파리를 지나 적도를 통과하고 남극을 지나는 큰 원을 그리고 이를 4천만으로 나누어서 1m를 정한 것이다.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아까 우리 십진법 할 때도 그 십진법이 가장 뭐 합리적이고 편리하다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 십진법을 채택을 했거든요. 여기도 이 지구를 채택하게 된 것도 기준으로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탈레앙의 제안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한 척도를 제공하는 기준을 공평한 척도, 이거 혁명 정신이죠, 그죠?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크기에서 구한다는 발상은 평등이라는 혁명 정신에도 부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탈레랑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은 파리를 지나는 지구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지구 둘레의 4분의 1인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눈 거리를 1m로 정하였다. 이게 1m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1m라는 단위는 프랑스 국가 표준으로 공포되었고 19세기 초에는 나폴레옹에 의해 유럽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아까 혁명력하고는 좀 차이점이죠. 혁명력은 그냥 불편하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이 1m라는 단위의 기준은 유럽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국가 표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진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가와나를 모두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프랑스 혁명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죠? 바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가는 혁명력, 달력. 그다음에 나는 그 도량형 그 미터법. 이것을 사례로 들면서 사람들의 삶에 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에도 뭐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답 1번이네요. 2번은 뭡니까?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제도들은 과학적인 정확성에 따라 만들어졌군. 사실 나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는 뭐 달력을 과학적인 정확성 이런 거를 고려를 한다기보다는 평등이라는 정신 이게 더 중요해서 뭐 한 달을 30일로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가에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것 같고요. 3번 프랑스 혁명 영향을 받은 제도들 단점이 있어서 오래 사용되지 못했다. 이것도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 4번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건 뭐죠? 나죠, 나. 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5번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은 각 계층의 요구사항. 이 각 계층의 요구사항을 뭐 반영하였는지 어쨌는지는 가와 나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어. 1번의 답은 1번이요. 2번 문제는 아까 했고요. 자, 3번. 미터법 얘기해 봅시다. 십진법 기본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구의 둘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이거 뭐였니?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기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이게 탈레랑의 제안을 뒷받침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3번. 과학적 요소, 정신적 가치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했죠. 아까 제가 메모한 거 보면은 과학적 정치적인 그런 가치들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4번. 1m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에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눈 거리를 1m로 정하였다. 보이시죠? 그럼 4번도 맞네요. 그럼 답 5번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지속해서 시도한 도량형 체계의 통일을 완성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어떻다 그래서 이게 통일이 안 돼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부터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도량형 체계를 통일하려고 했다라는 말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요. 자, 마지막 문제 4번. 나와 보기를 종합하여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자,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 읽었죠. 미터법 준비위원회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1799년에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준이 제정되었을 때는 항상 그 의심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사실 제정이 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논란의 여지를 좀 줄이고 싶어서 이 어떤 뭐 측정 기기를 만든 것 같아요. 미터 원기라는 것. 조금 더 과학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러한 기계들은. 자, 하지만 부식 및 산화로 인해 문제점이 있네요. 정확도가 줄어들자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로 하였다. 새로운 기준 만들기로 하였다.
1960년에는 진공에서 크립톤 86 원자가 방출하는 주황색 적색 범위의 빛이 갖는 파장의 165만 763.73배를 기준으로 하였다. 1960년에는 이거였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고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기준은 정확하고 변동 가능성도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다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1983년에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엔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미터를 새롭게 정의했고 1미터는 진공에서 빛이 이만큼 전진한 거리다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1번에 봅시다. 1번. 현재 1미터의 개념은 도량형에 대한 과학적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 정확도가 줄어들자 계속 바꿨죠. 그런 과학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맞죠? 자, 2번.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변동의 가능성이 적어서 과학적 정확성이 높다고 생각했겠군.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미터 원기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사실 뭐 부식된다든지 산화된다든지 뭐 이런 예상은 하지 않았고 이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정확하다고 이 미터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현재 제정된 미터법이 정확해요 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미터 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 원기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그것이 과학적 정확성이 높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그치? 만약 이때부터 과학적 정확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미터 원기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바로 새로운 걸 찾았겠죠. 근데 기계까지 만들어가지고 미터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려고 했던 거는 그때는 과학적 정확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지. 자, 3번. 탈레랑 제한 이후로 현재까지 1m의 기준은 계속해서 달라졌지만 달라졌습니다. 지구의 둘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의 둘레가 아니라 막 진공 무슨 크립톤 86 원자. 그 다음에 이 1983년에 와서는 빛의 속력 이거였잖아. 지구의 둘레와 관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3번이네요. 자, 4번 해볼까요? 현재 1m의 정의는 진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1m 단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위를 바탕으로 1m를 설명하고 있군. 자, 진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1m 단위는 1초라는 걸 1초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 빛이 무무초 다른 단위를 바탕으로 즉 초 단위를 바탕으로 1m를 설명하고 있다. 맞죠? 5번. 현재 미터 기준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하고 변동 가능성이 없는 측정 방법이 발견된다면 이 미터 원기의 정의가 새롭게 바뀔 수도 있겠고. 당연하죠, 그죠? 지금까지 이 정의가 계속 바뀌어온 이유는 더 정확하고 변동 가능성이 없는 측정 방법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네요. 5번도.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주제 통합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